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이 없는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빠른 코인 이야기 오늘의 코인,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박다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시장이 반등을 해주면서 여러분께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더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시장 조금만 더 힘을 내줘서 뛰어가다 못해 질주하는 훈훈한 분위기 연출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지수는 3대 지수 모두 CPI 발표 이후에 5거래일 만에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다우 지수가 1%대 상승폭 보여줬고요. S&P 500 지수도 1%대 상승, 나스닥 지수는 2.45% 랠리를 펼쳤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 지수가 조금 더 잘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음으로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헤드라인 나와 있을까요? 첫 번째 소식은 ETF 관련 소식입니다. SEC가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의 가상자산 ETF 상품의 승인 심사 기한을 연장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비트와이즈는 SEC의 리플과 비트코인이 포함된 가상자산 지수 펀드인 BITW 상장 신청을 제출했었습니다. SEC 측에서는 유동성과 또 투자자 보호 관련해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토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고요. BITW는 14억 규모의 상품으로 비트와이즈는 이 상품이 승인된다면 가상자산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헤드라인 어떤 게 있을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JP모건이 SEC가 리플과 솔라나의 현물 ETF를 승인할 경우에 첫 해에 약 20조 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액으로 따져보면 약 38%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비트코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계산한 수치라고 합니다. 실제로 리플이나 솔라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실제로 출시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관심이 시장에 반영될지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 가상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투자자들의 수가 작년에 비해서 2배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정말 높은 수치죠.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2024년에는 1.6%, 그런데 2025년에는 3.4%로 훌쩍 커졌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의 잠재력을 또 한번 주목할 수 있는 모습인데요. 소비자들은 여전히 안정형 투자 상품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나의 자산을 저축보다는 많은 투자에 많이 예치할 의향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025년 다가오는 올 한 해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가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저 자세한 소식 궁금하신 분들은요.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코인 시세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표, 오늘 비트코인은 지표 발표에 따라서 반등하는 분위기 보여줬습니다. 전일 발표된 PPI 지수 그리고 오늘 발표된 CPI 지수까지 모두 지수가 좋게 나와주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에 우리 시장도 함께 랠리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이 간밤 10만 달러를 터치한 이후로 지금 현재도 다시 10만 달러 선을 넘어서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500만 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옆에 보시면 솔라나도 200달러를 넘어서 다시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리플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요인에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어제만 해도 SEC 소송 기대감에 4,000원을 넘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더 가서 15%가량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조금 이따가 잠시 후에 퍼즈님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며칠 전만 해도 시장이 좀 더 힘을 내줬으면 했는데 오늘은 또 시장이 너무 잘 가져서요. 한치 앞을 모르는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인지 워렌 버핏이 두려움은 모르는 데서 나온다라고 말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게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아서요. 불확실하기에 두려움이 좀 크긴 한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안개 속을 뚫고 레이더를 나를 구출해주는 레이더가 딱 들어온다고 하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우리 시장에 성공 빔을 쏘아주실 퍼즈 전문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잘 가고 있는데 근데 또 이럴 때 너무 두근두근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오늘도 네.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모든 종목이 사실 잘 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리플이 엄청 많이 뛰었어요, 전문가님.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리플 관련된 내용을 사실 이제 요 오늘의 코인에서도 제가 이제 지난달에 이틀 연속으로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룰 필요는 사실 없는데 오늘 너무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요 리플을 보기 전에 이제 CPI가 이제 어제 네. 10시 반에 발표를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개월 만에 둔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그것까진 몰랐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요거 제가 캡처해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 소개해 주신 그 QR 코드를 찍고 들어가면 이제 요게 나오는데 그거 네. 거기에 올라간 내용을 제가 캡처해 갖고 온 거예요. 그거 제가 올리는 겁니다. 아, 네. 요거는 사실 아주 아나운서님 올려준 거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근원 CPI가 이제 그냥 CPI가 있고 근원 CPI가 있는데 코어 CPI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다 예상치 부합했는데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실제가 2.9% 그러니까 3을 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제가 이제 바로 한 3분 뒤에 이제 요 해석을 해드렸는데 약간 호재 정도 볼 수 있다. 왜냐? 생각보다 물가가 많이 안 오르네? 그럼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네? 그러면 금리 내려도 괜찮겠네? 이런 흐름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정확한 거는 이제 패드워치 어떻게 반영돼야 될지 봐야 되는데 왜냐면 초반에 올랐다가 나중에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올라간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이제 제가 어젯밤에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해서 실제로 그 패드워치는 어떻게 반영됐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보시면은 25년 6월 18일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보면 되는데 이거를 제가 잘 안 보이시니까 확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 현재 금리가 요거예요. 요건데 네. 어제만 해도 그 현재 금리가 6월까지 유지된다고 보는 확률이 4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6월 달까지 금리 인하를 한 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약간 요런 심리였는데 근데 어쨌든 CPI가 발표하고 나서 요 현재 요 금리로 유지할 확률이 31%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6월까지 적어도 한 번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70%는 돼. 그러니까 한 번 할까 말까에다가 한 번 할까 말까해서 한 번은 할 거야로 바뀐 거죠 심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그러니까 당장 요번 달에 있는 금리는 사실 동결이 거의 확정적이라서 요번 달에 있는 게 변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그 지난번에 점도표 왔을 때 2025년에 두 번만 내린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과연 두 번만 내릴지 덜 내릴지 안 올릴지 아니면은 두 번보다 더 내릴지 이게 중요한 거였는데 그런 측면에서 올해 조금 더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네, 두 번보다 더 많이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안 내리진 않겠다. 네. 약간 이런 심리가 반영돼서 맞아요. 네, 그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달러 인덱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 차트가 이제 요 차트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달러 인덱스랑 비트코인이랑 반대로 가요. 근데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긴 이후로 같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게 물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원래는 달러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떨어져야 되는데 트럼프 네. 효과 때는 올라갔다고 봐도 괜찮고 네. 아니면은 달러 인덱스는 사실 상대값이거든요. 네. 그 이제 기축통화국 6개국인가 걔네들 화폐 대비 달러의 가치인 거예요. 네.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지만 다른 애들이 더 많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 올라가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떤 게 맞는지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달러 인덱스가 결국에는 추세가 꺾이면 비트코인한테 좋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 요 인덱스가 추세가 꺾이는지 해서 이제 어제 발표가 난 이후로 일봉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이건 주봉인데 네, 일봉으로 오늘. 보면은 어쨌든 요 음봉을 좀 3일 연속으로 좀 띄웠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떨어져서 아예 추세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달러 인덱스는 한 번 추세를 잡으면 그 추세가 쭉쭉 가는 경우가 많아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 이렇게 떨어지면 비트코인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이거랑 연결돼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호재다. 그럼 금리 인하가 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호재다. 약간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됐을까요? 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 추세에 들어갔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까요? 네, 조금 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 정도가 유지가 된다면 제 생각에 CPI가 한 뭐 3 아래 한 2점대에서 유지가 되면 제 생각에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금리 인하를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을까.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인플레이션에 걱정이 없다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리고 그다음에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또 무엇보다 시장의 호재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네, 인플레이션 좀 미국의 인플레이션 좀 잡히는 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요 흐름 자체를 좀 이해하시면 편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PI가 낮게 나왔다. 인플레이션 없나 보네? 그럼 금리 인하를 해도 부담이 없네? 약간 이런 흐름으로 간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고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간다. 예,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알트코인들도 더 많이 가고 있잖아요, 버즈님. 그래서 리플이 오늘 제가 출근하는 길에 딱 기사가 떠서 봤는데 신고가 경신했더라고요. 네. 네, 얼마나 더 갈까요? 근데 사실 올타임 하이는 아니에요. 왜냐면 아, 2018년도 1월에 더 많이 올라갔었기 아, 때문에 네, 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곧 네, 돌파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어제 왜 올랐는지 리플만 갑자기 튀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잘 모르겠다고 말하면 좀 그런가요? 너무 요인이 많아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확실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좀 뽑아왔는데 첫 번째로는 게리 겐솔라가 곧 있으면은 사임해요. 네, 게리 겐솔라가 곧 있으면 사임하기 때문에 네. 첫 번째는 사임해서인가? 네, 근데 그러면 사임하는 날 되거나 올라야 되는데 너무 선반이 네, 된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사임하겠다고 말한 날 더 많이 오르던가 이래야 되는데 한 5일 정도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럴 필요가 있나 싶은데 어쨌든 아니 5일 내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그러면 베스트이긴 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요 항소를 게리 겐슬러가 이제 떠나기 전에 항소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네. 네, 그 리플 판결에 대해서. 그래서 설마 항소를 안 하지 않을까? 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건 확실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항소를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올랐나? 라는 생각도 있고 네. 아니면은 항소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시장이 판단했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어쨌든 리플이 좀 더 오르고 그다음에 뭐 CPI 발표,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네. 상승 이런 것과 네. 맞물리면서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요인보다는 이제 결국에는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여러분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차트를 한번 쫙 분석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제가 계속 고민인 게 있어요. 뭐냐면 엘리엇 파동에 대한 거를 다뤄드려야 될까 여기에서 엘리엇 파동 강의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아 오늘 해주시나요? 그건 아닌데 네. 왜냐면 이게 한 번 하면 너무 길어요. 네, 너무 긴데 그래서 이제 좀 한 번에 이해하기 쉬운 볼린저 밴드나 뭐 네. RSI나 뭐 네. 이런 거 위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한 번, 두 번이면 하루 이틀이면 끝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엘리엇 파동 제대로 하면은 한 일주일 내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생각하면 네. 일주일 내내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네, 속성 과외처럼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속상 과외를 하기보다는 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어때요? 뭐냐면 어떻게 해요? 네. 자, 이제 제가 요거를 분석을 전에 했었던 거였거든요. 뭐냐면 제가 이제 1월 15일 날, 11월 15일 날, 네, 리플의 가격이 1113원일 때 영상을 올린 거예요. 리플 최소 4,000원 간다. 라는 영상을 올렸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이때가 이제 여기였고, 그 다음에 이때 방송 이후에 여기에서 12월 13일 날 리플의 가격이 3,391원일 때 최소 10,000원은 간다.
라고 제가 영상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솔라나도 제가 맞춘 거 위주로 쭉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솔직히 좀 그럴 수 있는데 너무 길게 엘리엇 파동을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네. 그 여러분들이 조금 양보해서 제가 양보해야 되는데 사실 네. 여러분들이 얘는 계속 이런 식으로 잘 예측을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좀 그런가요? 근데 정말 맞죠. 저희가 그 영상 2개를 보고서 리플이 조금 올랐지만 떨어졌을 때 안심하고 좀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좀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뭐 절반만 믿을게 이래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엘리엇 파동을 어쨌든 열심히 설명드릴 건데 네. 근데 이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얘는 이 정도 확률로 맞추니까 저것도 저 정도 확률로 맞추겠거니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네, 2번 중에 2번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이제 틀리기도 틀립니다. 네, 뭐 이거 어쨌든 운이 좋은 건데. 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엘리엇 파동으로 봐서 얘를 1, 2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요 고점을 돌파할 때 제가 영상 올린 거예요.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361.8이랑 476.4% 정도까지 오파가 올라가더라. 그리고 361.8 자리가 3,000원이고 476.4%가 4,000원이에요. 그래서 4,000원은 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3,000원만 갔다가 떨어지면 어떡할 뻔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불장이 남은 기간을 따져봤을 때 올해는 계속 불장이거든요. 그리고 알트코인 불장은 뭐 3월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한 10월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10월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때 가면은 엘리엇 파동을 한 번 더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 번 더. 그래서 적어도 3,000원까지 갔다 떨어져도 이런 식으로 1, 2, 3, 4, 5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제가 최소 4,000원은 확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분석을 했다라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게 얼추 맞는구나 정도로만 좀 이해하시면 제 생각에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가 요 1, 2, 3, 4, 5가 제대로 올라갔고 제 생각엔 조정도 어느 정도 끝나고 재차 새로운 파동이 진행된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시나리오 점검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아예 차트를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자, 이제 리플 차트가 요렇게인데 자,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얘를 1, 2로 보고 여기 있는 1파의 고점을 돌파할 때 영상을 찍어서 올렸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지금도 보면은 얘를 1, 2로 볼 수 있고 요거를 돌파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얘를 돌파해서 올라왔으니까 제가 이때 영상을 찍은 거예요. 뭐라고? 10,000원 간다고. 이걸 10,000원 간다는 게 왜 그러냐면 똑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361.8이랑 476.4%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361.8 자리까지 올라가면 8,600원이고 476.4%까지 가면은 11,000원이에요. 그래서 8,600원은 갑니다라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10,000원은 간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랑 똑같이 1, 2, 3, 4, 5 해서 쭉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10,000원 정도까지, 10,000원 근처까지 사실 얘는 10,000원이 좀 안 될 수도 있긴 해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거를 그 12월 13일 날 제가 분석해 드릴 때 그 추가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시나리오가 그대로 진행이 되려면 여기 있는 요 100%까지는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네, 해서 1, 2, 3, 4니까 4파 조정이 100%까지는 간다. 이게 2,500원이었거든요. 그때 영상 찾아보시면 2,500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확히 2,500원까지 떨어진 건 아니고 사실 이제 계엄 때 떨어진 걸 좀 제외하면 많이 떨어진 거는 한 2,776원? 요 정도까지 떨어졌었고 근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요 100%까지 거의 정확하게 떨어졌거든요. 요렇게 보시면 딱 여기까지 떨어졌죠.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정확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까지 떨어졌고 그 이제 손절을 하게 되면 한 2,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손절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켜줄 대로 다 지켜주면서 너무나 좋은 그림으로 올라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제 생각엔 무난히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타이밍에 고점을 갱신해 준 거는 굉장한 호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아직 1월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1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1월 안에 한 요 정도 가격을 찍는다면 혹은 2월 달 안에 한 요 정도 가격을 찍는다면 엘리엇 파동을 여기에서 한 번 더 겪거나 아니면은 요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얘를 1, 2로 하는 엘리엇 파동을 겪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얘를 1, 2로 하는 엘리엇 파동을 겪게 되면은 361.8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승 기대치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보시면 361.8 자리가 17,500원, 그 다음에 476.4%가 22,900원 요 정도까지가 상승 기대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올라간 거는 어쨌든 이번 불장 끝에 2만 원까지 갈 가능성은 조금 더 높인 게 아닌가. 1월 안에 좀 많이 가줘야 되는 거네요, 지금. 1월, 2월 안에 가주는 게 제일 베스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10,000원까지 가는 거는 너무나 확실하다.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한 8,000원, 9,000원? 네. 9,000원까지 가는 건 너무나 확실하다. 사실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요번 불장에 올해 안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2만 원까지 가는 거는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걸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알트 불장이 3월에 올 것이냐 10월에 올 것이냐 요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네, 이것도 나중에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3월에 올지 안 그러면 10월에 올지 모르는데 만약에 3월에 온다라고 하면은 3월에 알트 불장이 오기 전에 제가 말한 알트 불장은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지금도 알트 불장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거의 그래서 50%가 넘게 네, 맞아요. 있죠. 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오는 게 알트 불장이거든요. 폭발적으로 알트가 올라가는. 그 리플로 따지면 2018년 1월 같은 그런 알트 불장이 오기 전에 10,000원 정도를 미리 찍어준다면 그러면 2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네. 2만 원까지 갈 가능성은 이미 10,000 원까지는 가고 2만 네. 원까지 가려면 네. 네, 1월, 2월 안에 혹은 알트 불장이 10월이면 그럼 좀 천천히 올라도 돼요. 근데 우리가 3월인지 10월인지 아직 알지 못하니까 네. 조금 더 빨리 올라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1월, 2월 안에 얼마나 가는지가 중요한 거고. 네. 네. 1월, 2월 안에 제 생각에는 한 8,000원, 9,000원 정도를 찍어주면 좀 무난히 2만 원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2만 원까지 가는 거는 8,000원, 9,000원을 찍고 나서 생각해도 좀 늦지 않으니까 좀 여러분들 네. 네, 네. 차분히 좀 생각하시면 좋을 네. 것 같고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리플이 네.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가겠냐 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그 4,000원 간다라고 분석글 올렸을 때도 그랬어요. 왜냐면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곧 저점에서 하면은 2배 넘게 오른 상황이었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네. 그래서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4,000원 가냐라고 저한테 댓글로 돌을 던졌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리플이 정말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네. 네. 근데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간놈이 더 가요. 저 네. 그만 이제 외울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간놈이 간놈이 더 가요, 진짜예요. 아니 가장 최근에 어쨌든 그 김치 코인들이 많이 올랐다 하지만 네. 너무나 안 올랐기 때문에 걔네들이 조금 올라봐야 한 요 정도 리플로 치면 한 요 정도 오른 것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감안하시고 저는 지금부터 리플을 적립식으로 사도 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좀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5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지금 당장 막 엄청나게 많이 사지 말고 좀 적립식으로 사시는 쪽으로 기간을 좀 네. 길게 가져갈까요? 네,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못 사면 못 사는 대로 있는 것만 가지고 수익 가져간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네, 근데 기존에 갖고 계시던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 자리에서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근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전에 손절 라인도 한번 잡아주셨잖아요. 네. 그것도 여쭤봐도 될까요? 네, 2,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여전히 손절이에요. 네. 동일한가요? 네, 동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리플 차트 분석까지 함께 여쭤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잠시 후에 찾아오는 호토크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코인은 더 가장 빠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종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